안녕하세요, 공책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6개월 동안 청약을 공부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.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총 6번의 예비 당첨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예비 당첨 중에서 4번의 추첨 기회를 얻었고요. 그 추첨 기회를 2번은 참여했고 2번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 2개의 매물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. 제가 이런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해요. 그래서 이런 저의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청약 관련된 컨텐츠를 찍어서 올렸지만 오늘도 좀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6개월 동안 청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딱 3가지였어요. 일단 첫 번째가 이 1번 서울이라는 지역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직장을 보내고 있고 지금 신혼집도 서울에 있습니다. 이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너무 인프라가 좋잖아요. 그래서 살고 싶은 동네, 살고 싶은 도시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서울을 벗어난다는 건 크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청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이 불가능이라는 조건은 아파트 기준이에요. 왜냐하면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. 한 평당 1억을 하는 동네도 있고요. 평당 4, 5천 하는 동네도 너무 많습니다. 이런 집값이 비싼 서울을 저와 같은 신혼부부,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.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고집을 내려놨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제가 살 수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기회가 많더라고요. 서울 말고 이제 서울로 진입이 쉬운 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히니까 저에게 기회가 넓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일단 6개월 동안 청약을 공부해서 제 집을 마련을 했잖아요.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을 노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다음이 문제인데요. 이 다음은 뭐냐? 이 수도권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. 살 수 있는 리브, 또 구매할 수 있는 바이, 이런 집을 찾아야 하는데요. 일단 리브 관점에서 본다면 흔히들 이 리브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을 청약을 신청하는 그 아파트 단지와 위치를 가늠 잡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과연 현 직장과 청약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거리를 재는 게 의미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요. 물론 저의 상황에만 집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현재 다니고 있는 나의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일까? 일단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저에게 현재 다니는 직장은 평생 직장이 아니고 저는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고 이 이직을 통해서 제 연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닌다는 것은 저에게는 오히려 손해인 입장이거든요. 이 아파트와 직장 간의 거리를 현 직장으로 잡질 않았습니다. 물론 현 직장도 포함되긴 하겠죠. 현재 다니는 직장이 바로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니까. 하지만 저한테 중요했던 건 현재 직장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다닐 직장, 미래의 직장을 청약 신청하려는 아파트와의 거리를 쟀습니다. 그러면 이 미래의 직장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. 이 미래의 직장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산업군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보면 강남, 이곳은 모든 직장이 다 있죠. 모든 산업군의 직장들이 강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판교는 어떨까요?
스타트업 또는 개발자, 기획자,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이 판교에 많이 몰려 있겠죠. 그럼 이 여의도 여기는 어떨까요? 여기는 우리나라 금융지구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? 이렇듯 이 각각 지역이 띠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띠고 있는 그 직장의 색깔이 나와 맞다. 그렇다면은 그 지역을 기준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와의 거리를 잽니다. 거리를 보고서 아파트를 신청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지역을 보실 수가 있게 돼요. 즉, 이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바이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. 이 바이는 아파트 가격입니다. 흔히들 이 청약을 신청을 할 때 이 가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.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계약금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계약금이 없을 경우에 대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중도금 대출도 실행을 할 거고 나머지 잔금 대출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부터 대출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머지 대출에 차질이 생겨요. 그리고 대출을 하게 되더라도 하우스 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를 꼭 신청을 할 때 이 계약금이 10%냐, 20%냐, 이 조건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또 두 번째는 투기 과열 지구인지 또는 조정 대상 지구인지 이 부분들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. 이것도 대출과 관련이 있거든요.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터득한 마지막 팁은 발표일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청약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이트가 청약홈이죠. 이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 캘린더를 보실 거란 말이죠. 그 청약 캘린더에 보시면 너무 자세히 내용이 잘 적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캘린더에 나와 있는 그 날짜는 저희가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발표일은 발표일만 정리된 캘린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왜 발표일이 적혀 있는 캘린더가 필요하냐? 이것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. 청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건 아실 거예요. 동일한 날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요. 중복 청약으로 해가지고 청약 신청한 그 기회가 박탈됩니다. 그리고 심지어 그 통장이 소멸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동시 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표일 캘린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 발표일이 겹치지 않는 아파트 단지들을 노리셔야 합니다.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. 그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히 제가 6개월 동안 청약을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느낀 경험담과 깨달음을 오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총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죠? 이 3가지 내용을 사실상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.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